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선인데 동영상이 갑자기 끊어져서 전기선인데 모터에 들어가는 전기선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의 변선 피복 안에 두꺼운 이렇게 모든 모터에는 이렇게 모터의 직전에 일정 구간을 일정 길이를 서로 굵기가 똑같은 구리선을 쓰더라도 아주 굵은 구리선을 쓰거나 파워를 전기를 많은 전기가 들어와도 파워 있게 쓰려면 도로다 그러면 여러 지선에서 수많은 지선에서 이렇게 도로를 차가 들어온 걸 수용하려면 8차선 정도 그보다 더 넓은 도로를 만들면 수용할 수 있겠죠. 일종의 대도로선 이렇게 그것처럼 전기선도 대도로선을 만들어서 아주 두꺼운 전기선을 써가지고 모터에 들어가면 전력이 많이 강하게 들어와도 모터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니 기존의 전기선과는 틀린 모터 직전에 들어가는 부분을 아주 두껍게 썼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제 기술 구조가 된다는 거죠. 서로 전선의 굵기가 틀린 이종이라고 그러죠. 서로 틀린 종류가 틀리다는 거죠. 틀린 구리선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이렇게 전기선 회사에서 LS 한전이라든지 한전에서도 쓰면은 이쪽에 파워업이 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 전기선, 구리선을 가지고 캐파시터 역할을 하게끔 일종의 축전기 이렇게 전봇대 이렇게라고 표현할 수 있는 변압 구조를 이걸로 이제 변압 구조를 가질 수도 있어요. 전선에 들어가는 구리선의 두께를 따라서 이런 그 변압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도로로 얘기하자면 큰 넓은 도로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차선을 그어 놓는 것은 각각의 전선 피복 안에 동일한 굵기의 구리선을 똑같은 구리선을 8개로 만들어 10개로 만들어 이러면 차선을 넓히는 건 맞아요. 이 방식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런 방식이 이제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에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또는 여기서 전선에 들어가는 구리선의 가닥수를 두꺼운 걸 하셔야죠. 전력을 많은 전기가 들어와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는 동일한 굵기의 구리선을 10개 놨는데 그것을 5개로 줄인다, 3개로 줄인다. 이걸 갖고 전원 공급기 방식을 써요. 일종의 전력 양을 통제를 해서 이렇게 동일한 굵기의 구리선 전선 피복 안에 10개가 들어간 것과 2개가 들어간 것, 3개 들어간 것은 전력 양이 틀립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변압 구조를 만들거나 전원 공급기에서 전력을 각각 많이 필요한 것은 많이 보내고 전선 가닥수를 늘려주면 되죠. 전선 안에 구리선 가닥수를 동일한 두께라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원 공급기 만드시면 군사용 기술에는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에도 이 회로 기술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전기 기술 반도체에도 이렇게 전기 회로니까 전기선이죠. 일종의 아무리 얇더라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한 이제 모터 직전에 들어가는 어떤 구리선을 서로 굵기가 동일한 것도 있지만 굵기가 틀린 것을 서로 사용했다. 또 전선 하나의 피복 안에 구리선의 두께를 틀린 걸 그럼 이게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면 보다 강력한 펄스 방식으로 이것도 제 기술 인류 최초로 만들어낸 제 기술입니다.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라 들어서 강한 전파 그렇죠. 서로 강한 융합을 하게 된다는 강력한 전기가 구동됩니다. 모터 직전에 이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어떤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썼다. 모터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죠. 산업용과 군사용, 가정용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선의 이런 하나의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의 가닥수를 틀리게 만들어 줌으로써 전력 양을 결정할 수 있다면 선풍기도 강중약으로 만들었을 때 이런 구리선을 틀리게 만들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전기 자동차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서도 이 부분을 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력의 양을 통제해 가지고 속도를 조절한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속도를 조절 그런 것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봇 부분 자율주행 차량과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모든 산업 분야에 이 기술 구조가 쓰인다면 전선의 구리선 하나의 전선 피복 안에 서로 굵기가 동일한 구리선이다 그러면 그것을 가닥수를 조절해서 변압 구조를 이루고 전기를 틀리게 양을 공급을 조절해준 이 방식을 반도체에서도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터다. 모든 산업용 모터와 군사용 모터와 모든 모터 부분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게 될 때 강력한 주파수 방식으로 파워업이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어떤 하나의 전선 구조다 그러면 이렇게 전선이 있는데 하나의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해갖고 이걸 카패시터 역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카패시터 전력을 축적해서 이렇게 증폭을 시키는 장치인데 전선 구리선에 전선 피복 안에 있는 구리선을 이 방식으로 만들면 이게 모터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모터에도 구리선 감아놓잖아요. 동그랗거나 일정 부분을 두껍게 만들어주면 전력이 증폭됩니다.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한전이나 뭐 LS 한전이나 모든 전선 만드는 데는 다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를 함부로 도둑질했으면 이게 전선뿐만 아니라 통신선에도 가능하냐? 통신선에도 가능합니다. 광섬유선도 이렇게 두터운 부분 일정 부분을 만들어주거나 그다음에 광축 케이블 저기 뭐냐면 동축 케이블에도 이런 방식을 사용해 신호선도 이것을 사용하면 증폭 구조가 됩니다. 이런 이제 신호선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케이블 동축 케이블을 현재보다 제가 그 전력을 많이 들어가는 데는 발열 때문에 구리선을 전선 표복 안에 들어가는 구리선을 두껍게 써줘야 된다. 널널하게 도로를 얘기하면 좀 널널한 차선을 만들어주는 거죠. 두껍게 만들거나 동일한 두께라면 여러 개 8개나 10개로 만들어서 차선을 넓혀줌으로써 많은 양의 전기를 들어와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굵기가 서로 동일한 하나의 전선 표복 안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하면 펄스 방식으로 이게 광섬유에서도 쓸 수 있고 동축 케이블선에도 쓸 수 있습니다. 동축 케이블은 신호선인데 모든 신호선에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선과 신호선에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예요. 반도체 해외에도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 뭐 3D 반도체 같은 데서도 이렇게 동일한 구리회선이다 그러면 이것을 중간에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줘 카패시터 역할을 3D 반도체에서도 중국에서도 3D 반도체 얘기할 때 트랜지스터로만 구성된 그 3D 반도체 얘기하신데 그래서 아마 제 기술이 들어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코너 부분에 있어서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수철 같은 데서도 쓸 수 있는데 용수철에서도 보면 이렇게 용수철이 있다 그러면 이런 용수철 링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링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이게 동그랗게 주변에 링이 만들면 용수철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이렇게 용수철 구조 안에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다른 데서도 쓰셔도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용수철에서도 이렇게 용수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동그란 거 있죠. 동그랗게 되면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줘서 파워업을 시켜줘요. 용수철의 탄성을 파워업을 강력한 용수철이 되겠죠.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다. 철근에도 만들 수 있어요. 철근에도 이렇게 철근이 있잖아요. 그럼 철근의 동일한 두께잖아요. 그럼 그 부분 일정 부분을 두꺼운 부분을 가닥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중간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철근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있잖아요.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게 철근이 강한 철근, 아연 관광 같은 데도 비닐하우스형 아연 관광 이런 데도 이렇게 만들어놓은 철근에도 이렇게 만들어놓습니다. 그 두께와 길이는 회사에서 정하세요. 이게 낚싯줄에도 이거 쓰시면은 일정 부분 낚싯줄 있잖아요. 두꺼운 부분을 만들면 굉장히 튼튼한 낚싯줄이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쓰지만 철근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철근 부분도 그리고 철근에다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부식이 되지 않도록 뭐 유리석영 코팅제라든지 세라믹 코팅제, 유리 코팅제 이런 코팅제를 사용하셔가지고 같이 섞어서 철근을 만드실 게 그때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철근 내보낼 때도 이것을 철근을 약간 코팅 이런 식으로 코팅해서 내보내시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 부분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밧줄 부분에도 일반 밧줄, 뭐 로프 종류 모든 형태의 밧줄 부분과 철근 밧줄이 있잖아요.
철근 밧줄, 중공업 회사 이렇게 조선소라든지 철근 밧줄 있잖아요. 꼬아가지고 그 부분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모든 형태 이런 로프와 철근, 금속으로 됐든 그냥 섬유로 됐든 로프 종류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런 기술을 다른 데서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레이저 광이다 그러면 제가 처음엔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전선 구조를 서로 동일한 굵기를 가지고 레이저 광이다 만약에 있으면 레이저 광원을 갖다가 모을 때 동일한 그 레이저 공격기를 만든다 그러면서 이렇게 초점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레이저 광을 동일한 구경이라도 동일한 그렇죠 동일한 구경이라도 초점 방식으로 해서 레이저 공격기를 만드시면 제기해서 레이저 용접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점 방식으로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서 목표물을 레이저 광원을 만들 때 뭐 큰 구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잘한 광원들을 만들 하나의 초점 방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저 용접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EV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고 보다 강력한 열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서로 구경이 틀린 레이저 광 구경이 있잖아요. 레이저 구경 빛이 나오는 구멍을 얘기하는 거 구경이 틀린 것을 렌즈 뭐로 나오든 간에 구경이 틀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 초점 방식으로 돋보기 초점 방식 한 군데 점을 모으면 보다 강한 용압열이 나옵니다.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다 뭐 UV 장치에서도 레이저 시각 장치에서도 영접 구조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이 광섬유선으로 빛을 모으는 구조를 가졌을 때도 서로 굵기가 틀린 광섬유선이 들어가면 빛이 증폭됩니다. 또는 한 가닥으로 만들 거를 여러 개 가닥으로 만들어서 여러 개, 10개로 광섬유선 만들었다가 2개로 줄였다, 3개로 줄였다, 5개로 줄였다, 20개로 늘린 쪽으로 광섬유선 또 동일한 두께라면 이렇게 해서 증폭하거나 감소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레이저 광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영실을 광섬유선의 기초선으로 삼으셔도 제 기술. 석영실이 안에 들어가고 외부의 관, 내부 관이 내신 구조는 약간 아크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일론, 이렇게 빛을 투과하는 나일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안에 석영실을 둘러싼 그 관이 뭐가 됐든 간에 뭐 석영관이 될 수도 있겠죠. 석영관 안에도 코팅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유리석영 코팅제 같은 게 기타 모든 코팅 구조를 가졌을 때 빛을 안으로 모아주어서 신호를 멀리 잘 증폭할 수 있도록 가도록 만들어주는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탄소섬유를 기존에 뭐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그 때문에 이렇게 뭐 B2가 나일론 기반으로 해가지고 탄소섬유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모든 섬유선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그 다음에 유리막 코팅제 이런 코팅제 넣어가지고 모든 섬유 실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페인트나 이런 발색 구조, 페인트 같은 데 넣어도 굉장히 발색이 좋아집니다. 이런 것도 제 코팅제 넣어가지고 페인트 만드시거나 이렇게 모든 페인트 물감 만드시거나 도색 물감, 자동차용 도료 이런 데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이렇게 섬유실을 만들 때 유리석영 코팅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섬유실을 만드시면 그것은 다 제 기술 구조. 그것이 뭐 이렇게 일반 합성 나일론, 합성 섬유선에서 실이 됐든 아니면 기존의 명주실이 됐든 뭐 면실이 됐든 어떤 형태의 실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 기술 구조, 남의 기술 도둑질에서 하지 맙시다. 금속 세공할 때도 이 기술 구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속 그렇죠. 그 도금할 때도 용액 안에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들어가가지고 만드시면 기금상 알러지를 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발색도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에서 다시 설명했습니다. 아까 동영상이 끊어져가지고 전기 자동차를 배터리를 물적 분해를 통해서 현재는 하나짜리인데 10개짜리 10개나 8개나 4개나 회사에서 정하신 대로 나눠서 격벽 구조 안에 가두고 그 안에서 하나가 이상이 생기면 그쪽 전기 차단시키고 산소도 차단 발열
이상이 나면 그쪽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이렇게 뭐 누전 차단기처럼 해서 이렇게 차단시켜. 물이 들어올 때도 폐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기차 물이 침수하면 전기 퍼지면 큰 사고 나죠. 이것도 폐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냉방 시스템 하듯이 이걸 열을 시켜주고, 겨울에는 배터리가 이렇게 추운 온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난방을 불어줘서 이쪽을 효율을 높여요. YTN 어떤 회사에 쓰시더라고요. 그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래서 꼭 제가 얘기를 하면 어디 군사기술에서, 방산기술에서 쓰리고 다른 기술 기업에서 제 기술을 발견합니다. 많은 데서 쓰고 있어요. 조회수는 낮은데, 유튜브 조회수는 낮은데 페이스북도 하고 있고요. 어디선가는 꼭 쓰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방산기술에서도 쓰더라고요. YTN에서 소개한 기술 중에 상당 부분에 제 기술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 기술 제가 만들었으니까 뭐 그들의 기술 구조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 기술이니까 다 알아채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물적 분할을 통해서 배터리 8개 나누고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콘센트 방식이 저번 동영상이 끊어져서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각 배터리는 여기 연결이 되고요. 여기 연결이 되고 8개를 동시에 충전한다는 주의소, 전기주의소, 전기 충전소에 충전할 때 하나로 해줄 거 아니에요. 8개를 동시에 분할해서 이렇게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 구조 안에서도, 이 배터리 구조 안에서도 이렇게 4개로 쪼갰다 그러면 분할해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8개로 분할해 들어간 것처럼 배터리를 각각, 이 하나의 배터리를 4개로 분할하거나 그러면 4개로 각각 충전하면 충전 속도가 빨라지죠. 8개로 분할하면, 그래서 각각 이런 식으로 여기서 8개잖아요. 현재 전기 충전소 하면 8개로 분할해서 나가고, 이 배터리 안에서도 4개나 8개, 회사에서 이렇게 만드는 숫자를 따라서 분할해서 동시 충전하면 충전 속도가 빨라져. 이 기술은 이제 중국 어떤 업체에서도 쓰고 SK 같은 데서도 쓴 것 같더라고요. LG 같은 데도 혹시 이 기술 쓰시면 되게 빠른 충전 구조가 됩니다. 발열도 없어요. 발열도 없고 안에를 나누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의 배터리지만 안에 여러 개의 배터리 셀로서 들어가가지고 동시에 충전하는 구조를. 이거 반도체 회로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안 쓰길 수가 없어요. 쓰게 돼 있습니다. 반도체 회로 부분, 전기선의 구리선, 전기 회로로 쓰든 아니면 신호 회로로 쓰든 이렇게 분할을 통해서 신호를 빨리 처리해주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이것은 휴대폰 회사에서도, 만드는 회사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제 기술 도둑질해서 삼성이 됐든 뭐 애플이 됐든 뭐 이렇게 어떤데 마이크론이 됐든 뭐 삼성 반도체, LG 뭐 이렇게 SK 반도체, 도시바 뭐 이렇게 TSMC 뭐 이런 데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데서 제가 개발한 이 방식을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배터리를 한꺼번에 배터리 8군데에서 들어와도 전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선 구조를, 그렇죠, 아주 두꺼운 구리선을 처리해 주던가, 동일한 두께라면, 그렇죠, 두꺼운 뭐 약간 8차선 정도로, 이게 지선이라고 했을 때 이 배터리를 8차 한꺼번에 들어와도 수용할 수 있도록 약간 굵기를 동일한 굵기라면, 그러니까 안에 전선 표복 안에 절연 구조를 갖지 않은 그런 전기를 8개, 10개 이렇게, 그리고 좀 더 숫자를 많이 해주면 이걸 다 널널한 도로가 되어서 전기를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을 쓰셔도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일 때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뭐 하나짜리로 계속 하나에서만 전기를 받아들이는 거, 2개에서 받아들이는 거, 3개에서 4개를 받아들이는 거, 여러 개에서 받아들여서 속도를 높일 때마다 전력을 한 군데 배터리를 받아들이면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속도를 높일 때마다 배터리 개수에서 받아들여서 속도를 이렇게 변속 구조를, 전기양을 통제해서 한다라는 거죠. 이 기술 구조는 이제 반도체 회로에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도체 회로 같은 데서도 좌표 방식으로 전 세계를 수백 조 분의, 수천 조 분을로 쪼개서 가로 세로 쪼개 숫자로 그 지점을 표시하고, 그리고 상층으로 1cm 단위로 하거나, 그다음에 1cm 단위로 가로 세로 동일한 방식으로 쪼개서 숫자로 표시하고, 지하 또는 이렇게 바닷속 같은 데도 1.1cm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0.5cm는 안 되냐? 됩니다. 0.1cm는 안 됩니다. 하늘에다가 이렇게 공간에다가 줄 그어놓는 거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안에서 숫자로 그냥 그렇죠. 일종의 그 숫자 처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런 방식은 이게 군사 방식, 모든 GPS를 대신한 좌표 표시 방식으로 해서 군사
모든 뭐 드론이라든지 비행체 이런 데서도 네이버 맵 지도, 구글 맵 지도, 지도 만들 때, 내비게이션 만들 때, 자율주행 차량과 자율주행 로봇들, 그다음에 드론 같은데, 그다음에 모든 공간 측정, 하나의 공간을 하나의 아마존이다 어디다 그러면 아마존이다 뭐 알리바바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이마트다 그러면 이렇게 공간의 물류를 공간을 통제를 좌표 방식으로 찍어가지고 가로 세로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까지 하면 좌표가 딱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 딱 정해주고 물건의 이동을 하나하나 뭐 RFID다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 그래서 신호를 알고 물건이 어디 있는지 물건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딱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류에서도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좌표 방식으로 어떤 드론이 이렇게 상대방 공격을 비해서 이렇게 A 지점, B 지점 이렇게 탁탁탁 움직이는 이런 거 공격 가능하고 이런 회피 기동, 그다음에 자동차 자율주행 차량 그러면 이렇게 회피 기동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도로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도로가 막혔을 때 우리 사람은 골목길을 통해서 다른 도로로 나가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좌표 방식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도 제 자율주행 로봇도 그렇고요. 이것도 제 기술 구조다. 하나의 휴대폰이나 어떤 장치에서 자동 측정, 길이 공간 안에 있는 창고다, 집이다 자동 측정을 길이 가로 세로 높이를 하고 위에까지 높이까지 좌표를 자동으로 짜주는 프로그래밍이 들어가면 그것은 휴대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거리 측정기인데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게 전투기에서도 쓸 수 있고 에이사에서도 쓸 수 있어요. 전파를 쏴가지고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높이를 자동 측정을 해준다는 거죠. 전파를 가지고 이건 그래서 좌표를 동시에 화면에 표시해 주거나 이 기술을 군사용 기술로 쓰시 가정용 기술, 로봇 기술에서 자율주행 차량 기술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좌표 방식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 상하수도 그다음에 이렇게 인터넷 회사 인터넷에서 이렇게 전파 써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아니면 무선 인터넷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휴대폰 회사 같은 데서도 이동통신 회사에서 이런 전기 스마트폰 같은 전파를 쏠 때도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쏘시면 제 기술 구조에 나갑니다. 컴퓨터나 이렇게 TV, 그러니까 가전이나 각종 부품 안에서도 좌표 방식으로 이상 지점을 표시해서 발열 구조, 신호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것만 교체하면 되니까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KT 같은 데서 통신선 회사들 그것도 쓸 수 있고요. 이런 좌표 방식으로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회사가 자기 어떤 제품을 어디다가 땅속에 묻어놨다. 어디 지점 위치했는데 그쪽에 신호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쪽 부분만 교체하면 되는 좌표 방식 정확히 그 지점에 그 부품을 찾아내서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좌표 방식으로 하시면 어쨌든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컴퓨터 저장 장치, 저장 장치나 반도체 회로 안에서도 좌표 방식으로 신호를 이렇게 신호를 입출력하거나 좌표 방식으로 전기 신호든 통신 신호든 입출력하거나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정보를 저장했다 꺼내놨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숫자 방식으로 그것을 표시를 해서 좌표에 정확하게 입출력하는 것, 숫자로 표시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어떤 전기선, 하나의 전선 피복 안에 서로 동일한 두께의 구리선이다거나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선풍기 같은 데서 에어컨 같은 데서 전력을 강중량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방식도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컴퓨터 회로 모든 반도체 회로와 모든 기판 부분, 모든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공업 장비 같은 데서도 전선에 이렇게 전선 안에 구리선의 가닥수를 통제해서 전원 공급기에서 쓸 수 있는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전력량을 틀리게 해서 이렇게 파워를 조절할 수 있다 이 방식입니다. 그냥 화목연료 같은데 펠럿의 연료를 적게 넣으면 적게 타고 많이 넣으면 많이 탄다는 말이에요. 이게 전선의 가닥수를 갖고 전력을 통제하고 변압구조, 그대로 전기의 변압구조를 만든다. 전기를 증폭시켰다가 전선의 가닥수를 10개로 만들면 전력만 충분하면 10개가 급되고 5개로 만들면 2개로 만들면 하나로 이게 틀리게 만들. 전기가 똑같이 공급되지만 조명 하나 켜는 것은 전기가 많이 안 들죠. 그러면 그 전선의 가닥수를 얇은 거 쓰잖아요. 그런 방식입니다. 되게 간단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전원 공급기에서 쓰시거나 자동차나 각종 모든 로봇 군사용 기술에 안 쓸 수가 없어요.
전원 공급기에는 다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간 데는 반도체 회로부터 기판부터 해서 모든 게 이 방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무엇을 하지 맙시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유압 구조본인데, 이게 보면 이게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 구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액상이 들어와서 이 판을 밀어주는데 여기 안에 홈을 파주는 거예요.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세면, 그러면 강하게 푸시가 됩니다. 이 방식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패드인데, 여기서 디스크를 잡아주는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인데, 이 방식을 층층이 방식이라고 부르는 이 방식,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잡아주시면 제 기준 2개가 됐든 3개가 4개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일종 이런 방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타이트하게 붙여줘도 되고, 두께나 길이 뭐 그건 알아서, 이게 전력, 이게 힘이 강하게 증폭이 됩니다. 이건 기어인데, 이런 방식으로 서로 맞물리는 기어를 만들어 좀 과장돼서 이렇게 해놨는데 기어가 강한 힘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기어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렇게 자동차의 회전축을 돌리는 구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회전축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파워가 급증이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고 파워가 증폭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또 자동차 회전축이나 헬리콥터 회전축, 모든 이렇게 돌리는 부분에 회전축에, 모터가 들어가는 회전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이 기술 쓰지 마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기 코너 부분인가, 여기 코너 부분인데 반도체 회로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코너 부분에 속도가 부딪혀서 감소되는 이 구조를 약간 두껍게 처리를 해주거나, 반도체 회로 만드는 회사에서는 아마 제 기술을 피하기 위해서 두껍게 했어요. 이 부분에 약간 일정 부분을 두껍게 처리하고 코너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너를 좀 회전식으로 주면은 더 신호가 이렇게 코너에 부딪혀가지고 신호가 감소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에 약간 두껍게 해줘야, 이 코너 부분 두껍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기술을 이제 반도체 회로에서도 삼성이나 마이크론이나 도시바나 애플이나 이런 데서도 다 쓸 수 있다. LG 같은 데서도 군사용 하나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유지다. 가령 뭐 이쪽 코너다 그러면, 이쪽 코너다가 이쪽 부분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주는,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 이게 똑같은 굵기잖아요. 여기서부터까지. 근데 이쪽 부분을, 여기는 얇고 여기를 좀 두텁게 처리를 해주면 파워가 세집니다. 근데 이런 이렇게 전기선 연계, 이거는 약한, 이게 안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구리선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두껍게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딱 보여드릴 게 마땅한 게 없어서, 이쪽 부분의 길과 이쪽 부분의 이렇게 전기선 굵기와 이쪽 부분의 전기선 굵기, 안에 이제 구리선의 굵기가 틀린 거죠. 틀리게 만드는 모든 전기선은 전원 공급기에서도 쓸 수 있고, 모터에는 이 방식이 들어가면 이 안에 있는 구리선을 두껍게 만들어주면 일종의 그것이 카패시터 역할을 해서 전력을 증폭시켜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전과 군사용 기술, 산업용 기술, 로봇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쓰지 마세요.